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이 다시 한번 직접 발언권을 얻어내서 이런 발언도 덧붙였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피청구인 본인 의견 진술하시겠습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도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선제 탄핵을 주장하면서 무려 178회를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고요.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아예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퇴진 이 시위를 하면서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여당 의원만 놓고 반쪽짜리 제가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들어는 왔습니다. 언론에서 비판하니까. 근데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제가 끝나고 악수를 하니까 전부 거부하면서 문 쪽에 있는 일부만, 앞면이 있는 일부만 하고, 저에게 심지어는 빨리 사퇴하세요, 이런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이 정권을 파괴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대통령이 작심한 듯 직접 얘기를 했어요. 밑에서부터 읽어볼게요.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줄탄핵이었다. 정권 파괴가 야당의 목적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기조연설 때 아무리 비워도 박수 쳐주는 게 기본이다. 야당은 박수 한 번 안 치고 악수도 전부 거절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공정하지 못하는 부분도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고, 최진영 변호사님. 네. 본인에 대한 평화적 계엄, 경고성 계엄 말고도 본인이 왜 그런 결단을 했는지, 야당이 정권 파괴가 목적이었다,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목적의 정당성이란 측면, 한마디로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였는지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전시사변과 같은 물리적인 어떤 그 분쟁은 있었는 건 아닙니다만,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하이브리드 전쟁, 사실상 사이버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외교 전쟁,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헌법에서의 어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사실상 민주당이 일당 독재로서 사실상 헌법이 대통령 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원 내각제인 것처럼 운영하면서 헌법을 파괴했는 그런 모습에 대한 비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지난번에 그 계엄을 해제하면서 해제한다, 다만이라고 붙이면서 입법농단, 탄핵농단, 예산농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것을 막아달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조금 더 다른 얘기로 했었었는데, 많은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일방 독주로 해놓고 무슨 말이냐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기조연설을 할 때에도 박수 한 번 안 치고 전부 악수도 거부했고, 그리고 거기 있을 때 사퇴해라, 이런 것이 오히려 행정부를 마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탄핵 29차례, 그리고 특검 거의 30차례. 실질적으로 지금 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그 공약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 법을 만들어서 입법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거부권을 하고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던 것이 30번이 넘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대통령으로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 원수로서 봤을 때는 현 상황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라고 하는 인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맥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도학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의 부분은 오늘 비슷한 시각에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 뭐라 그랬냐면, 본인은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사과했어요. 다만 한 번쯤은 왜 계엄이 선포될 수밖에 없었는지는 분명히 들여다봐야 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고, 야당이 대통령을 무시했다는 취지의 얘기,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남 탓이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켜보는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거부권 정치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 들어와서 45번의 거부권을 실시했죠. 그때는 굉장히 혼란한 정국이었다 손치더라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사에 들어와가지고 어느 정도 정치, 문화, 경제, 선진국 대열에 좀 올라와 있는데, 오히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를 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2년 반 동안 25번의 거부권 행사했죠. 그리고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으로 들어와서 6번 행사했죠. 그 이후에 지금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 7번 행사했죠. 지금 예. 총 38번 행사했어요.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 능가하게 돼요. 오히려 야당을 상대로 해서 혹은 국회를 상대로 해서 대화하려고 하고 타협하려고 하고 그런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던 것은 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도요. 야당 대표가 과연 국민 통합을 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예.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해낼 수 있는 적임자인지는 물어보면 뻔히 알죠. 대통령이 자기가 좀 숙이고 들어와서 서로의 딜을 해가면서 국민들을 향한 결정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제가 보는 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하고 싶었던 게 없었어요. 그냥 야당 알겠습니다. 예. 대표 사법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수사하고 조사하고 이런 것들로 2년 반의 시간을 다 때웠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 낭비성 그런 것들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헌법재판소의 본인 탄핵 심판이 거의 후반전, 종반을 흐리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이제 헌법재판소 비판, 야당 비판 본격적으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증인 중에 오전에는 이상민 전 장관, 신원식 안보실장, 핵심 측근들이 줄줄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미 허석권 소방청장은 1월 13일에 국회 행안위에서 출석해서 증인으로부터 단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까지 한 바 있거든요. 그 내용 보도를 통해서 보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일부를 봤는데요.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지시하는 뉘앙스였다. 이렇게 표현을 애매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소방청장과 누구 말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것을 지금 말씀드릴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소방청장에게 전화해서 단수해라라고 행안부 장관인 증인이 전화해서 지시하면 실제로 할 수는 있습니까? 저는 그게 사실 의문입니다. 아까 그 맥락이라든지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한 게 도대체 단수가 이 소방청의 업무인지도 지금 여전히 저는 의문입니다.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때 대통령 만류해야 된다는 분위기였고 대통령에게 언론사 전기 끊고 물 끊어라 단수 지시받은 적 없다. 조금 뉘앙스가 달랐던 신원식 실장 얘기는 좋은 선택 계엄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정선거 의혹 해소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 야당의 폭주 감안하면 가능했다. 약간은 좀 다르지만 일단 두 핵심 참모들은 대통령을 비교적 감쌌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헌법재판소의 7차 변론길 핵심 증인은 지금부터 나올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부정선거 의혹. 윤 대통령 측은 지금 보시는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국회 측은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신청했는데 이제 줄줄이 나올 거거든요. 특히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이 뭐라 그랬냐면 선관위가 여러 취약점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생각보다도 취약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헌법재판소에서 했어요. 외부에서 침투 가능하다. 보안이 취약하다. 이현정 의원님. 네. 최근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이 직접 김용현 전 장관께 시켜서 선관위 갔다라고 직접 본인이 얘기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채택한 전 국정원 3차장은 일단 선관위가 외부 보안에 취약하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거는 이제 국정원과 인터넷진흥원이 이미 국정원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해서 예전에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국정원의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아마 그때 공개를 했고, 저희 탑10에서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맞아요. 당시에 보면 이제 원래 이제 선관위가 외부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 선관위가 어떤 독립된 기관이라는 이유로. 자, 그때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 가지 이제 채용 비리나 이런 게 문제가 되면서 이 받아야 된다 해서 당시에 이제 보안에 취약하다는 제기가 됐고 국정원 선관위 해킹 시도가 있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원과 인터넷진흥원이 한 달여 동안 사실 이제 선관위에 대한 이제 감사를 실시를 했어요. 그 실시를 해보니 일단 사전 투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이 문제점들이 노출이 됐습니다. 외부에서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시스템 보안 키도 1, 2, 3, 4, 5 이런 걸로 이제 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것도 있었고 당시 선관위 측에서는 이 선관위 측에서는 이제 이 모든 어떤 침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열어놓고 감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됐다라고 그렇게 변명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그런 지적을 받아서 다 보완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백종원 이 차장도 이야기를 한 이야기가 예. 당시 이제 전체 서버 중에서 5%를 했고, 근데 5%에서는 이 외부의 침입 흔적이나 부정선거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윤 대통령이 당시에 이 보고를 받고 국정원에 이게 부정선거 그때 많이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이제 주장하는 것은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증거 수집차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헌재 심판 때는 이 점검하기 위해서 이제 군을 보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좀 우리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선관위가 문제가 있다는 거는 국정원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부정선거와 부실선거 뭐 그렇죠. 혹은 뭐 선관위의 보안 취약 이런 걸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는 하나도 찾지는 못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군을 보내는 게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는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지만 선관위가 부실한 선거 관리를 했다는 거는 우리가 이미 국정원 감사 확인할 수 있는 문제고, 예. 이거의 지적을 하는 거는 타당하지만, 이것이 부정선거로 이어지고 이것을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 증거를 찾기 위해서 군을 보내는 게 이거는 합법적이냐,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7차 변론기일의 핵심 증인 부정선거 의혹의 관련자들 전 국정원 3차장의 증인으로 나서서 한번 다시 읽어보면, 일단 선관위가 여러 취약점, 약한 고리가 있고 실제로 국정원이 파악하기로는 생각보다 취약하다는 얘기를 한번 더 강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침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안이 취약하다는 거를 전직 국가정보원의 3차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어지는, 지금도 아마 지금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일 테니까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또 어떤 증언을 하는지 관련해서 들어오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7차 변론기 관련해서 핵심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대 관건이 마지막에 이거일 수 있어요. 최지정 변호사님. 네. 만약에 추가 변론기를 헌재가 잡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도 뭐 1시간도 안 돼서 마은혁 후보자 위원인지 아닌지 최상목 권한대행 임명 안 한 거, 이 부분 따져봤는데,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 관련해서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를 하게 된다면 이게 참 묘해지는 게 5대 3이면 8인 체제에서 대통령이 직을 다시 복귀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파면이 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 정치권에서 공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민주당이 어떻게든 마은혁 그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하는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민주당발 사법농단이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고소한 사람이 수사기관을 지휘하고 그 수사기관이 기소를 하니까 그 재판장에 본인이 어떻게 보면 선임했던 사람을 판사로 끼워 넣는다. 이게 사법농단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어떻게 보면 자연법의 기본 원리로서 누구든지 자기 사건에 관해서는 재판장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대통령의 선거와 관련 어떤 탄핵과 관련해서 공정성 문제가 그렇게 시비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탄핵을 해놓고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지금 수사기관에서 공수처장한테 불러서 구속해라, 체포해라 지시를 하고 그 증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탄핵에 그대로 다 넣은 다음에 이제는 거기도 모자라가지고 탄핵과 관련된 재판장도 끄집어가지고 넣으려고 하는 이 시도 어떻게 재판이 결과가 알겠습니다. 공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좀 전에 얘기했던 것,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8명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는 마은혁 재판관과 관련된 재판,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의 결정 이후로 미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일단 뭐 마은혁 재판관의 합류 여부도 여전히 변수고, 편향됐다, 너무 졸속이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함께 오늘 핵심 증인들로 나온 7차 변론기일 얘기, 저희가 핵심 내용도 하나하나 모아봤습니다.